그때 김두성과 이범윤 등이 모두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그 사람들은 전일에 이미 총독과 대장으로 피임된 이들이요, 나는 참모 중장의 직책으로 피선되었다. 우린 의병과 군기 등을 비밀히 수송하여 두만강 근처에서 모인 다음 큰일을 모의하였다. 그때 내가 의논을 끌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들은 200~300명밖에 안 되니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함으로 적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더구나 병법에 이르기를 비록 100번 바쁜 중에서라도 반드시 만전의 방책을 세운 연후엔 큰일을 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우리들이 한번 의고로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첫 번에 이루지 못하면 2번, 3번, 10번에 이루고 100번 꺾어도 구람이 없이 금년에 못 이루면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도 좋다. 만일 우리 대의 목적을 못 이루면 아들 때, 손자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고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미리 준비하고 뒷일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앞장서서 나온 군사들은 병약하고 나이 많은 이들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사회를 조직하고 민심을 단합하여 유년을 교육하여 앞날을 준비하고 뒷일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실업에도 힘쓰며 실력을 양성한 연우래야야 큰일을 쉽게 이룰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러나 듣는 사람들 중에는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곳에 기풍이 완고한 나머지 첫째는 권력이 있는 사람과 재산가, 둘째는 주목 센 사람들, 셋째는 관직이 높은 사람들, 넷째는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 여기는데 이 네 종류의 권력 가운데 나는 한 가지 권력도 못 가졌으니 어찌 실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불쾌하고 물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이미 내친 걸음이라 어찌할 길이 없었다. 그때 여러 장교들을 거느리고 부대를 나누어 출발하여 두만강을 건너니 때는 1908년 6월이었다. 낮에는 엎드려 숨어 있었고 밤길을 걸어 함경북도에 이르렀다. 그 사이 일본 군사와 몇 차례 충돌하여 피차간에 죽거나 다치고 혹은 사로잡힌 자도 있었다. 그때 사로잡은 일본 군인과 장사치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그대들은 모두 일본국 시민들이다. 그런데 왜 천황의 거룩한 뜻을 받들지 않았는가? 러일 전쟁을 시작할 때 선전서에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 독립을 굳건히 한다 해놓고는 오늘에 와서 이렇게 다투고 침략하니 이것을 평화 독립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역적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눈물을 떨어뜨리며 대답하였다. 그것은 우리들의 본심이 아니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문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나와서 살기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떳떳한 증의문이다. 더구나 우리들이 만리 바깥 싸움터에서 참혹하게도 주인 없는 원혼들이 되게 되었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이토 히로부미의 허물입니다. 천황의 거룩한 뜻을 받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권세를 주물러서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귀중한 생명을 무소히 죽이고 닦아라 저는 편안히 누워 복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들 역시 분개한 마음이 없지 않으나 사태가 어찌 될 수 없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모니다. 그러나 저희라고 옳고 그른 역사 판단이 어찌 없겠습니까? 닦아라 더구나 농사짓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한국에 건너온 자들이 더욱 곤란합니다. 이같이 나라에 폐단이 생기고 백성들이 고달픈데 전혀 동양 평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일본 국세가 편안하기를 어찌 바랄 수 있겠으모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비록 죽기는 하나 통탄스럽기 그지없으모니다. 말을 마치고는 통곡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가 그대들의 하는 말을 들으니 과연 충의로운 사람들이라 하겠다. 그대들을 놓아보내 줄 것이니 돌아가거든 그 같은 난신적자들을 쓸어버려라. 만일 또 그 같은 간악하고 음흉한 무리들이
까닭 없이 동족과 이웃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참여하는 언론을 제출하거든 그 이름을 쫓아가 쓸어버리면 10년이 넘기 전에 동양 평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군기 총포를 안 가지고 돌아가면 군유를 면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곧 총포들을 돌려주마. 그대들은 속히 돌아가서 뒷날에도 사로잡혔다는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입 밖에 내지 말고 삼가 큰일을 꾀하라. 그 사람들은 천번 만번 감사하면서 돌아갔다. 그 뒤에 장교들이 불평하며 내게 말하였다. 어째서 사로잡은 적들을 놓아주는 것이오? 현재 만국 공법에 사로잡은 적병을 죽이는 법은 전혀 없다. 어디다 가두어 두었다가 뒷날 배상을 받고 돌려보내주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정에서 나오는 의로운 말이라 놓아주지 않고 어쩌겠는가? 저 적들은 우리 의병들을 사로잡으면 남김없이 참혹하게도 죽이고 있어. 또 우리들도 적을 죽일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풍찬노숙하고 있는 것이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사로잡은 놈들을 몽땅 놓아보낸다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오? 그렇지 않다. 적들이 그같이 폭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함께 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마저 야만의 행동을 하고자 하는가? 또 일본의 4천만 인구를 모두 다 죽인 뒤에 국권을 다시 회복하려는 계획인가? 저쪽으로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니 악전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행동과 의로운 거사로서 이토의 포악한 정략을 성토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서 열강의 동정을 얻은 다음에라야 한을 풀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이 이른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물리치고 어진 것으로서 악한 것을 대적한다는 것이다. 그대들은 부디 더 이상 많은 말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간곡하게 타일렀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들끓으며 따르지 않았고 장교 중엔 부대를 나누어 가지고 멀리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 뒤에 일본 병사들이 습격하였는데 충돌한 지 4-5시간이 지나는 동안 날은 저물고 폭우가 쏟아져서 지척을 분간키 어려워졌다. 장졸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얼마나 죽고 살았느니조차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 형세가 어쩔 도리가 없어 수십 명과 함께 숲속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틀이나 먹지 못해서 모두들 줄인 기색이 있어 제각기 살려는 생각만 가졌다. 그 지경을 당하고 보니 창자가 끊어지고 간담이 찢어지는 것 같고만은 사태는 어찌할 수 없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달랜 뒤에 마을로 들어가 보리밥을 얻어먹고서 굶주림과 추위를 조금 면했다. 그러나 군중의 마음은 복종함이 없고 기울도 따르지 않아 이런 때를 당하여 이 같은 질서 없는 무리들을 데리고서는 비록 손자나 오자나 제갈공명이 되살아나서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흩어진 무리들을 찾고 있을 즈음에 마치 복병을 만나 한번 저격을 받고는 남은 사람들마저 흩어져 다시는 모으기가 어려웠다.